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곳은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곳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귀신이 산다라는 말을 하죠. 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런 귀신이 살 법한 그런 공간들 무엇인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 믿는 마음으로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족한 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자, 오늘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귀신이라고 하니 이 영상을 처음 보고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박수무당인가? 라는 생각도 들겠지만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꼭 지켜져야 되는 이 자연에 대한 관념, 풍수에 대한 가치를 전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법한 이야기를 전해주고자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공자님께서도 귀신과 관련된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경귀신 이원지라는 구절인데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공경은 하되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는 뜻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거냐? 이게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어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존재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은 하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치 기복신앙과 같이 항상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만 의지하고 끄달려 다니지는 말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우선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고전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대단한 학자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단지 뭐 우리가 현대과학,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은 현대과학으로서 밝혀지지 않았으니 미신이야 혹은 허황된 이야기라 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 수천 년 전에 의미 있는 말들을 남겨놓으신 걸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인문학 공부를 하고 있고 수많은 인생의 가르침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함께 남겨놓으신 이런 귀신에 대한 언급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 볼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풍수에 대해서 조금 더 삶에 받아들이고자 하신다면은 아파트 풍수론 강좌가 제가 이제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서 10월부터 진행이 될 거니까요. 직접 여러분들이 그런 풍수적인 관점, 전통적인 풍수 이론을 배우고자 한다면은 이 강좌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풍수 인테리어를 4주 동안 학습지를 통해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풍수 학습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이런 풍수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더 풍족하게 만들어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귀신이 살 법한 곳 그리고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은 바로 첫 번째로는 공원묘지 옆에 있는 집이죠. 아, 뭐 당연한 얘긴 하네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요. 여러분들 공원묘지 옆에 뭔 집이 있겠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제가 어디라고 특정을 못해서 그렇지 사시는 분들은 사실 바로 알죠. 집 옆에 그냥 묘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공원묘지를 끼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걸 언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드리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에 뭐 부득이 또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뭐 그분들이 뭐 일부러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라고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분명히 어쩔 수 없이 이제 분양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 살 수밖에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기가 약한 사람이라든지 어린 자녀가 있다라든지 그렇게 한다면은 가급적이면은 정말 뭐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서는 어떻게든 옮기는 쪽으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아직도 그 현장의 모습이 잊혀지질 않는데요. 아파트가 참 그렇게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뒤에 이렇게 묘지가 쫙 펼쳐져 있고 그 앞에 단지에서 이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놀고 어머님들이 유모차를 끌고 정말 평안하게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문화적인 충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괜찮으신 분들은 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약한 사람들은 또 바로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점을 잘 참고하시고요. 당연히 눈 옆에 펼쳐져 있는 묘지도 피해야 될 것이고 이 공간이 지어지기 이전에 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 경기도에 있는 한 지역에서 저희가 아파트 여러 채를 그 쭉 다 돌아봐드리고 선정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그냥 의뢰인분께서 지정해 주신 아파트 단지만 여러 곳 돌아보면서 그렇게 실사를 나갔었고, 저희가 우선 입지 차원에서 제쳐둔 그런 아파트들을 나중에 의뢰인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안 그래도 사실 그 아파트가 들어서기 이전에 그 인근 혹은 그 자리 밑에 유해시설이 있었던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고 그런 걸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땅에 대한 기운이라든지 여러 자연 지형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보통의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사전 조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그 단지 안에서 세부적인 동의 그 집 차원에서의 그 비밀을 누군가 이야기는 잘 안 해주겠죠. 그런데 그 단지 전체가 뭔가 어떤 그 이전에 어떤 입지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주변에 조금만 조사를 해보면 바로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의 운명이 달린 집을 선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 음습한 기운, 그리고 소위 말해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집들은 대부분 그런 청소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집안이라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손을 잘 대지 않고요, 정리 잘 안 하고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음습한 공간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공간을 통해서 뭔가 부정적인 기운이 올라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은 와닿지가 않으실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아무리 물이라고 해도요, 그 물 자체가 고여있고 더러워지면은요, 거기에서 뭐가 생기죠? 여러 가지 유해 물질, 해충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물이, 정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오래 고여서 더러워졌다라는 그 때문에 해충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명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기운에서도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이 눈에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이미 눈에 보이기 이전에 어떤 기운으로서의 존재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존재로서 표출이 되는 것 뿐인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멀쩡히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손을 닿고 안 닿고에 따라서 집안의 운이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이든 그 모든 오프라인의 강의서든 집안의 모든 공간을 여러분들이 손을 댐으로 인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이 차원인 겁니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여러분들 집안에 귀신이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맑고 깨끗한 기운들이 머물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게 바로 방치된 집입니다. 오래도록 비어 있었던 집이죠. 저희에게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예전에 부모님이 사셨던 집에 다시 들어가도 될지 말지를 고민해서 연락을 주신 분들이 제법 많으십니다. 부모님이 살았을 때 같이 살고 같이 지내고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살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비어있는 그 집을 이제는 뭐 전원주택 삼아서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어차피 부모님이 살았던 공간이니까 내가 그냥 들어가야지 라고 하려고 했는데, 또 주변에서는 와, 뭐 그 집에 막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많은 고민이 되셔서 연락을 또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거주 여부를 결정을 하시는데요. 자, 일단은 컨설팅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 방치된 집, 즉 비어 있었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안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사는 집이라고 해도 내 손이 안 닿게 되면은 그만큼 음습한 기운이 쌓이는데, 그 집 자체에 사람이 아예 없었다? 그렇다면은 생기 자체가 아예 꺼져버린 그런 집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물론 좋은 집은 계속해서 다시 또 수리를 하고 잘 유지를 하면은 다시 또 좋게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오랫동안 방치된 집 그냥 훅 들어가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조심을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뭐 기운이 강하시거나 아이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 라고 하면서 정말 강골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이면은 거기 또 들어가 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그 생기를 더 압도적으로 내뿜고 지낼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심을 하는 게 맞다라는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신이고 뭐고를 다 떠나가지고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곳은 어떤 곳이 있죠? 바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간입니다.
여러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 그런 곳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 곳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것은 오프라인 공간일 수도 있을 거고요. 온라인 공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은 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더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나쁜 사람들끼리 더 결집이 되다 보니 나쁜 생각이 더 증폭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이런 사람의 부정적인 기운인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 멋진 공간이라는 곳을 통해서 모인 우리들끼리 밝은 마음, 맑은 마음을 내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에너지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간 하나를 치우는 것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함이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내가 머무는 이 국가, 이 사회, 그리고 이 지구라는 존재 자체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공간이 밝고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빛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그런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